자, 이제 이쯤까지 오시면 이제 끼워 맞춤 공차나 치수 공차의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끼워 맞춤 공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문제 도면을 봐보겠습니다. 자, 딱 하나로 정리하시면 되는데, 어떠한 구멍에 상대 부품이 이런 식으로 면이 일치가 돼서 끼워진다. 그러면 끼워 맞춤 공차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내용이 구멍이다 하면 H7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멍에 어떤 부품이 이렇게 선이 일치하게 껴지게 됐을 때 무조건 H7 공차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기능사에서는 그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메타로 넘어가서 지금 이 부분이 베어링이 껴지는 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블 클릭해서 뒤쪽에다가 H7을 넣어주겠습니다. 확인. 이게 헐거운 끼워 맞춤 공차죠. 자, 반대편도 똑같이 더블 클릭해서 H7 컨트롤 엔터. 자, 이렇게 H7을 넣어주셨으면 바로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전에 표면 거칠기를 말씀을 드렸을 때 끼워 맞춤 공차가 적용이 되었을 때 Y를 써준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거랑 똑같이 끼워 맞춤 공차가 적용이 됐으니까 표면 거칠기를 Y를 넣어줍니다. 이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여기도 Y를 넣어주셔야겠죠. 끼워 맞춤 공차가 적용이 됐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뭐 중요한 제품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니까 베어링이 맞닿는 면들은 모두 가능하면 Y로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쪽 면도 베어링이 닿는 면이죠. 그래서 이쪽 선도 Y로 둘 다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구멍 같은 경우에도 주조면이 아니라 가공면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이유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주조 표면으로 하게 되면 그 표면에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기본 1mm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요게 울퉁불퉁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울퉁불퉁하게 나오다 보면 그게 베어링 표면에 이렇게 삐죽하게 나와 있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실제로 베어링이 눌리는 면이 기본 요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베어링 눌리는 면이 적게 눌린다거나 이제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면도 추가로 가공을 해줘서 정밀하게 이 치수를 딱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표면 거치기를 넣어 주셔야 되는데 그 값은 X 정도로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양옆에 X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까지 하시면 먼저 끼워 맞춤 공차는 적용을 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치수 공차라는 게 있는데, 베어링이 들어갔을 때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외류는 꽉 고정을 시켜주고 내류는 여유롭게 가져간다. 이 이론만 한번 기억을 하시고 구조를 한번 보시면, 문제도에서 보셨을 때 이쪽 치수 1번 입장에서는 이쪽 치수 14.5의 치수가 마이너스로 나오면 되겠죠. 자, 구멍이 마이너스로 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 폭이 좀 더 줄어든다는 얘기고, 그 줄어든 만큼 어쨌든 저희는 1번과 2번을 볼트로 조립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저절로 볼트로 조여지게 되면서 이 베어링 외륜만 꽉 눌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부러 의도하기 위해서 공차를 넣어주는데, 어떻게 보면 베어링 자체는 동력 전달 장치의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관련된 공차는 항상 100분의 단위로 해주셔야 됩니다. 즉 뭐 0.1, 10분의 단위로 해주시게 되면 그만큼 베어링이 자세가 흐트러질 수도 있고 또한 손상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어링 관련된 공차는 항상 100분의 단위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H7 구멍 공차 넣은 것도 100분의 단위입니다. 공차값을 보시면. 그래서 이쪽도 길이 방향으로 공차를 넣어주는데 이쪽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스타일이 사용되게 됩니다. 자, 한번 클릭하셔서 주석에 표준에 따른 기본값 요거를 보시면 마이너스 공차 미리 만들어 놨죠?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똑같이 오른쪽도 마이너스 공차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치수, 이 문자가 치수 보조선 밖을 나가니까 오른쪽을 눌러서 옵션 외부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것도 똑같이 왼쪽 것도 이런 식으로 공차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베어링 외류는 꽉 잡았습니다. 마이너스 공차로 관리를 해서. 그런데 제가 베어링 외류는 꽉 잡아줘야 되고 내륜에는
여유를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가정하에 보시면 이 문제도 같은 경우는 뭐 공차나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서 뭐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어 있지 않고 모든 치수가 0이라고 가정했을 때를 기준해서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조립했을 때 의도적으로 이 축과 베어링 사이의 이 간격, 이제 부품과 부품 간의 그 틈새를 유격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의도적으로 유격을 주지 않으면 베어링과 축이 이 사이에서 껴가지고 구동이 원활하게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도적으로 이 축과 베어링 양옆에 끼어지는 요 부분들이 각각 틈새가 있게끔 만들어줘서 원활하게 구동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1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 치수에다가 플러스 공차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저희가 어쨌든 이 치수에다가 마이너스 공차를 각각 줬고, 그 다음에 이 치수에다가 플러스를 주게 되면 어쨌든 본체의 요 치수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74.04 이런 식으로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구멍이 오른쪽으로 더 늘어나게 되니까 양쪽에 각각 100분의 2씩 틈새가 남게 되죠. 틈새도 최대한 적게 주는 겁니다. 틈새가 너무 많으면 또 구동할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정도의 틈새를 임의로 줘서 축이 구동할 때 내륜 대비 틈새가 있게 구동이 되게끔 관리를 도면에서 직접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벤터로 넘어가서 이 74에는 플러스가 들어가야겠죠. 미리 만들어 놓은 플러스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면은 커버가 닿는 면이니까 표면 거칠기를 X로 해주겠습니다. 양옆에 X로 해주셔야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까지 하셨으면 이제 수시로 배치 같은 경우는 치수 넣다 보면 좀 이렇게 너무 타이트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임의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탭 치수를 넣어야겠죠. 이쪽에 넣고 개수는 4개니까 4-M4 컨트롤 엔터 하신 다음에 밖으로 빼주셔야겠죠. 저 문자와 걸리지 않게끔 빼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빼겠습니다. 그리고 탭에 깊이를 표시를 해줘야겠죠. 안쪽으로 넣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특성 복사를 사용하면 되겠죠. 오른쪽 C 누르셔서 연장을 하신 다음에 밖으로 빼고, 이것들도 지저분하니까 밖으로 빼신 다음에 탭 깊이를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어링 들어가는 부분에 저희가 모델링을 했을 때 라운드를 줬었죠. 그래서 이 라운드도 표기를 해줘야겠죠. 라운드를 표기. 그리고 탭에 피치온 지름까지 넣어주겠습니다. 탭 피치온 지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칭이라고 하지만 무조건 파이 치수로 넣어줘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26 곱하기 2니까 파이 52가 되어야겠죠. 확인하신 다음에 바깥으로 이렇게 연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부분 마무리는 다 됐고, 이 상태에서 기하공차라는 거를 넣어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 기하공차라는 거는 이런 치수 공차와는 다르게 자세에 대한 공차를 말을 해줍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동력 전달 장치에서 기하공차라고 한다면 이 베어링이 구동이 될 때 자세가 삐뚤삐뚤하게 된 상태로 구동이 되게 되면 금방 망가져 버리겠죠. 이제 차축도 어떻게 보면 축이 일자로 평행한 게 아니라 한쪽은 왼쪽으로 휘고 한쪽은 오른쪽으로 휘어가지고 돌게 되면 나중에 가다 보면 차축이 망가지게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도면에서 따로 규제를 해주는데, 자세에 대해서 규제를 해주는 게 기하공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하공차의 특징은 항상 데이텀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면, 그 기준면을 통해서 특정 자세를 측정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데이텀 면을 잡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데이텀을 표시를 해줄 때 기호에 데이텀이라고 있습니다. 이 데이텀은 항상 바닥면에다 잡아줍니다. 바닥면에 잡는 이유는 최대한 안정적인 면에다가 잡아서 그 기준으로 다른 부분을 연계해서 측정을 한다거나 그러기 굉장히 수월하기 때문에 동력 전달 장치에서는 이 바닥면에다가 A로 잡아줍니다. 확인. 그리고 누른 채 끌어서
아래로 빼주시고요. 이제 데이텀을 잡은 면은 항상 Y로 표면 거치기를 해준다 라는 거를 기획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데이텀을 넣으면서 표면 거치기 Y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어링이 들어가는 구멍이 평행이어야겠죠. 이 바닥 기준에서 평행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형상 공차라고 되어 있는 거를 이쪽 화살표 끝에 딱 맞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기호는 평행, 그리고 공차 값은 항상 0.013으로 통일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기하 공차는. 그 앞부분에 지름에다가 넣는 거니까 파일을 넣어주시고, 데이텀은 A를 기준해서 이쪽 H7 공차가 평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 자, 그리고 바닥면 기준에서 이쪽을 평행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오른쪽 베어링과 왼쪽 베어링이 서로 축선상이 가장 맞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기준에서 데이텀 잡고 오른쪽에다가 평행도를 넣어줬지만 왼쪽 베어링과 오른쪽 베어링과의 상관관계가 바로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평행을 넣었던 기하공차에 데이텀을 한 번 더 잡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다가 동심도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벤터에서도 똑같이 데이텀을 하나 더 잡아주겠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더블 클릭해서 B 확인. 똑같이 잡아주시고 반대편에는 형상공차 한 번 더 실행을 시키셔서 컨트롤 누르면 이렇게 일자로 되죠. 더블 클릭. 이번에는 동심도를 넣어주는데 데이텀 B에 대해서 동심도죠. 확인. 그리고 겹치니까 반대편으로 빼주시고 이게 밖으로 침범이 되니까 최대한 안쪽으로 잠깐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에 평행도와 동심도를 넣었으니까 이번에는 이 B의 기준에서 이쪽 면이 수직이 잘 맞아야겠죠.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베어링이 조립이 됐을 때 이 면에 밀착되게 조립이 될 텐데 이쪽 대비 이쪽이 수직이 잘 맞아야지 베어링도 올바른 자세로 유지를 하게 되면서 구동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면도 면 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면 같은 경우에는 잠깐 위쪽으로 빼겠습니다. 이렇게 형상기하공차를 하나 넣으셔서 이쪽 면에다가만 컨트롤 더블 클릭. 이번에는 수직을 하겠습니다. 근데 지름 부분은 아니니까 파일을 제거해 주시고 확인. 화살표를 위쪽 방향으로 빼신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빼면 또 이렇게 일자로 정렬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쪽 면에다가만 수직 기하공차를 넣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편도 똑같이 형상 기하공차 이쪽 면도 베어링이 들어가죠. 더블 클릭하고 방금 만들었던 기하공차 값이 그대로 들어가니까 이대로 사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빼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제도에서 봤을 때 1번과 2번이 맞닿는 요 면, 이 면도 자세 관리가 올바르게 돼야지 베어링을 누를 때 균일하게 눌러줄 수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쪽 부분도 형상공차를 넣어주겠습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로 더블 클릭. 이것도 B에 대해서 수직이면 되겠죠. 자, 여기서 어떤 것들은 제가 이렇게 한쪽 면에다가만 기하공차를 넣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화살표와 동일선상에 넣은 게 있죠.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렇게 화살표와 동일선상에 넣겠다는 얘기는 왼쪽 오른쪽 양쪽에 둘 다 자세를 잡아준다, 자세를 규제를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화살표와 동일선상이 되지 않게끔 한쪽에다가 표시를 한 거는 이쪽 면만 관리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이 기하공차 같은 경우에도 동일선상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제 동일선상에 넣게 되면 이쪽 면과 이쪽 면 두 개 다 관리를 하겠다 라는 표현이 되는데, 어차피 저희는 이쪽 치수에다가도 기하공차를 규제를 할 거기 때문에 이쪽까지 양쪽으로 하게 되면 중복이 되겠죠. 이쪽 면이.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한쪽 면만 지지를 해주고 위쪽에서 동일선상으로 표현을 해주면서 양쪽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죠.
자, 일단 이렇게까지 하시면 동력전달 장치 1번 부품도는 완성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1번 부품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1번 부품을 할 때 말씀드렸던 설명들이 다른 부품들에도 다 적용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가장 오래 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다음 부품들 같은 경우에는 형상도 복잡하지가 않고,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뭐 표면 거칠기나 기하공차, 치수공차의 개념들이 다 똑같은 개념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다음 부품 제도를 넘어가기 전에 최대한 공간이 없으니까 공간 절약을 하기 위해서 배치를 조금씩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치수도 조금 아래쪽으로 당겨줄게요. 정면도를 최대한 왼쪽으로 옮기고, 거칠기도 이쪽 방향에다 놓겠습니다.